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황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 어떤 그 원칙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아마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황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어제도 한 회원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 시장이 좀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니냐, 그 시장을 대응하는 것에 라는 이야기도 좀 하셨고 했는데, 뭐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참 보수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좀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11월 28일부터 전체 종목들을 이익 실현하고 지금 12월 19일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주식도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원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오래 안 한 적은 처음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또 쉬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다양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힘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고 뭐라고 할까요? 매매를 하고 매일매일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훨씬. 그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조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을 추스러 놓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고 그때 있었던 종목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쉽습니다. 근데 종목 이야기 그리고 매매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 저희는 사실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쉽지 않은 어떤 하루하루를 좀 지내고 있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좀 이상한 날이었죠.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부터 계속 쭉 사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쭉 사고 마지막엔 또 훅 올려주고, 근데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개인들이 꽤 많은 물량을 팔았거든요.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한 3,500억 정도, 개인이 한 거래소에서는 3,500억 정도, 3,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한 2천억 정도의 매물이 쏟아졌는데, 이것들을 마지막에 외인과 기관들이 좀 싹 걷어간 듯한 어떤 좀 기분 나쁜 이런 좀 모습도 나왔거든요. 이거를 근데 오늘의 시장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보거나 이러면 좀 의미가 있는 좀 자리가 왔거나 오늘이 그런 자리거나 라는 어떠한 좀 생각을 좀 했는데요. 12월에 2017년도 12월에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서 어떤 새롭게 어떤 자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나는 상방으로 할 거야, 하방으로 베팅할 거야 라는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도 있고, 그렇다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물은 파생에 의한 어떤 흐름에서 좀 좌우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선물 쪽에서 보면 1시 정도가 넘어서부터, 그죠? 콜에서 보면은 거의 한 2시 넘어서부터 한 3시부터 풋에서도 그렇고 이게 현물 시장을 파생이 조금 움직였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이 팔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지수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는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신기했었고, 보통 이러한 모습들은 어떨 때 나오느냐를 과거를 좀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떨 때가 많이 이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심리적인 어떠한 뭐 구간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100원짜리 주식이 100원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는데 보통 처음에 100원짜리 주식을 사자마자 150원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역시 주식 천재야 라는 어떤 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내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주식이 만약에 좀 빠져서 한 110원 정도, 100원 평균 단가인 110원, 100원보단 조금 위지만 많이 그래도 벌었던 걸 까먹는 정도의 수준에 오면, 단계에 오면, 보통 요 근처의 단계에 오면 여기서 보통 이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잠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것이 이 대세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올라가는 건 잠깐이고 그 다음 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하락의 패턴을 그릴 때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거꾸로 100원짜리 주식을 사자마자 50원이 되어버리는 순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바닥권까지 올 때까지 벌써 한두 번의 물량을 더 실는 물타기를 하면서 물량도 많이 늘어나 있을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예민해 있는 구간인 거고,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서 한 90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의 평균 단가보다는 손실이지만 그래도 꽤 많이 원금 보존을, 원금 쪽에 좀 회복을 좀 한 그러한 어떤 구간 정도에 오면 이 구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갈까? 혹은 과거에 이렇게 빠졌던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팝니다, 보통. 파는데 요때 물량이 보통 이때 단계,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쭉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 단계 때가 보통 심히 이게 만약에 진짜로 상승하는 어떤 방향이었다면 요때 단계 때가 매도하는 물량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보통 심이 약한 어떤 투자자들, 뭐 기관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 하락은 금방 마무리가 되고 진짜 상승이라면 이러한 전고점들을,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들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코스닥을 제가 이걸 드린 이유가 코스닥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이 구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구간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상당한 매물권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언저리에서 높은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거 20일 이동평균선을 깔았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주가가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의미는 최근 20일 동안에 한국 코스피에 만약에 코스닥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전부 다 지금 손실권이라는 의미이겠죠. 평균적으로 손실권이라는 의미이겠죠. 그 말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일 전이라고 하면 세볼게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쭉 한번 올리고 나서 이 고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평균값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손실 구간이다.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의 어떠한 심리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요런 구간대,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이런 구간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 한번 확 많이 실렸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어, 심리에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라든지 혹은 이 단계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뚫고 간다면 시장은 강세로 전환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구간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 구간 안에 올라가는 이 구간,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의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고 그 손실을 봤던 어떤 그 기억들 때문에 원래 가격이 오기 전에 보통 다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상승일 경우에도. 근데 요럴 때 보통 개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꽤 많은 개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어, 오늘부터 여기 전고점 이 이상을 돌파하기까지의 개인들이 계속 팔아준다면 시장은 저는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의미는 개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오른다라기보다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어, 사서 받아줬기 때문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의 모습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모습에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1% 이상의 지수 상승, 그리고 전일보다 거래량이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좀 늘어주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여기 밑에 깔았던 740포인트 정도 그 위에죠. 약간 740 뭐 한 4 정도에서 7 정도 요 사이에 요 단계를, 이 심리적인 이 지지선을 깨면 안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수가 이 심리적인 어떤 이 밑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1%대 강한 양봉과 함께 상승이 시작된다면 저는 매수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반대로 이 지지선을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깨고 내려간다면 이것은 남아있던 물량까지도 전부 다 이익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단계라고 좀 생각되어지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추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 하루하루가 전부 다 꼭 의미 있는 날들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떠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요런 위치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 그 시장이 추세가 전환되는 그날에는 확실히 평소보다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보면, 코스피 역시도 지금 요 자리가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될 정도 자리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 역시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려있던 이쪽 정도를 돌파해야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어떤 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길어질 때, 보통 길어질 때 투자자들이 지칠 때쯤 시장은 돌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들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보통 이렇게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시장이 돌아 나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원칙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녹음을 하다가 그 고객분들한테 좀 연락이 와가지고 녹음 잠깐 멈췄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렵고 아주 잘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이런 장세, 이거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어, 지금과 같은 어떤 하락 장세들, 그죠? 이런 하락 장세에서는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받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에 그냥 바로 고객분과 통화를 해볼게요. 이분은 주식을 오래 하셨고 주식을 꽤 잘하시는 분이고 돈도 많이 벌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주식이 어려운지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아마 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지금 전화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사실 뭐 좋은 어떤 시장이 아닌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전화를 드렸네요. 뭐, 어떡합니까? 웃으면서라도 얘기해야죠. 예. 요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 최근에 오늘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어, 사실 이제 시작은 예측하거나 예단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잘 아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부분이 네. 이게 실현이 안 될 때 예, 좀 예.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 결과가 네. 때때로 시장이 개미들 원하는 속성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 마음속에 한 켠에 있는 혹시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식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도 경험도 있으신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네. 시장을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사실 뭐 대표님께서 11월 28일 이후에 시장에서 그냥 손 떼고 지금 계속 관망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기다림이 참 힘들고 아, 또 시장은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함정이 많잖아요. 네. 진짜 바닥인 것처럼 올릴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렸다가 또 예. 오늘 같이 이렇게 퍽 떨어뜨렸다가 또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한 시간 남고 다시 또 올려버리고 또 내일 예. 어떻게 될 건지 아이고. 또 그래프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네. 아 이건 아리꼬리 짚고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 잘하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희망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대표님하고 오전에 상의를 하고 네. 좀 아쉽게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에는 애타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조금만 아, 주변을 서성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참 아직까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개인의 하수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잃고 따고가 아니라 네. 아직까지 이렇게 승부사적인 그런 이렇게 결단력이 부족한 제 모습에 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많이 음, 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근데 다 아시는데도 사실 좀 이렇게 몸은, 이게 좀 아쉬움이 좀 남죠, 뭐,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걱정되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뭐 예, 손실 나는 쪽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예, 사실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장 없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위에 찍고 빠지는 주식들은 한 10% 20% 빠지면 그 천장을 받기 때문에 왠지 이게 바닥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좀 믿고 현재 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이 타이밍은 절대로 이렇게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설령 음, 자기가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소량이라든가 아주 그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베팅을 들어가서 아니면은 빠지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막 음, 저가를 계속 갱신하니까 이게 예, 제일 저점 같고 막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못 취하고 음, 시장을 이렇게 떠날 때는 확실히 떠나야 되는 게 맞구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 저번에 유튜브 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상승장, 네,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일 때 진입하고 하락장에는 CM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대표님은 그게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아, 그게 이게 상승장이다, 강세장이다, 네, 그리고 약세장이다라는 거를 음,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 좀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이게 지금 상승장인지 약세장인지 어떤 확신은 사실 없는데요. 없는데 그냥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그 원칙들 있잖아요. 분산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게 약세장이구나. 혹은 밑에서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나오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거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믿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그거의 확률이 8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0%는 틀립니다. 항상. 그래도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약세랑 강세장이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통계를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일단.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약세로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가면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진짜. 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정말 그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사실 박스권 매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어느 시점에 상승 그 천장에 있는 그 부위까지만 닫고 다시 또 하락해가지고 또 박스권 그런 매매를 계속 해오니까 사실 손실이 안 났어요. 제가 네,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은 항상 그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그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다가 이번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세를 접어드니까 네, 어디가 바닥인지를 도저히 뭐 감이 안 음, 잡힙니다. 그렇죠. 또 이제 이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종목도 사실 너무 순환매가 돼가지고 어느 업종이 진짜 뭐 가는 종목이고 어느 업종이 빠지는 종목인지 분간이 안 돼요. 어느 날은 뭐 비디오 갔다, 어느 날은 게임 갔다가. 그런데 뭐 사실은 지금은 그게 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주도주가 아니니까 지수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장에는 너무 힘들어서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은. 아이고, 예, 요거 주식시장을 한 1주나 2주 안에 만약에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또 사실 주식 끊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네, 뭐 사실 뭐 끊는 거는 어렵다지만 제가 네, 사실 제가 큰 고비는 다 피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예, 예, 사태라든가 예. 그다음에 예전에 그 과거에 그런 큰 고비는 사실은 다 피해가지고 네, 크게 이렇게 뭐 개인적인 파산을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이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주가는 오늘 코스닥 같은 거는 15포인트 빠졌다가 4포인트로 마감했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 보통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주 학을 떼고 지치고 할 때 보통 시장에 바닥이 나오잖아요. 혹시 지금이 네, 예. 그러면 어떡하죠? 사실 뭐 떠난다고, 저도 예, 선생님 떠난다고 한 날이 바닥이면 어떡하죠? 아니, 차라리 그랬으면 예, 차라리 좀 뭐 리딩 해주시는 대로 기다렸다가 네, 차라리 좀 내가 그 떠났던 지수보다 높더라도 그때 네, 들어가는 게 그렇죠. 마음은 편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아마 선생님도 이렇게 힘드시면 아마 일반 다른 투자자분들 손실 엄청 클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뭐 한 3주, 2, 3주 정도에 꽤 많은 종목들이 빠졌거든요. 아마 예, 지금 매도 예. 못한 분들은 손실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아마 슬슬 지쳐갈 때쯤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도 이렇게 개인들이 무섭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만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면 저는 시장이 전환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그 차트생인데요. 네네. 예, 차트를 보면서 뭐 60분 봉이라든 저는 60분 봉을 좀 이렇게 맹신하는 예, 편인데 예, 예. 이 60분 봉을 보면서 매도와 타임과 매수 타임을 이렇게 잡아가서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데 예, 예. 요즘에는 좀 거래량을 이렇게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저 앞전에 그 리딩 하실 때 보니까 그 네, 유튜브를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거래량이 없는데 상승하였다? 네,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지수가 왜 올랐을까라는 그런 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라고 생각을 이렇게 다시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거래량이 없는 게 양봉과 거래량이 많은 음봉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같은 그쵸. 경우에는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 많은 음봉인데 마지막 끝꼬리만 올려버렸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지수가 전환하는 그 지점인가 음, 싶기도 한데 또 음봉 마감이라서 네, 또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쵸. 우리 대표님께서 뭐 이 음봉을 아랫꼬리만 보는 사람도 있고 음봉 네, 몸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 있는데 예, 사실 저도 요즘 와가지고 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느 걸 그쵸.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좀 혼돈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혹시 현재는 이제 주식 비중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딱 한 종목에 아, 있으세요, 아직? 예, 약간 그 딱 한 종목에 그 네, 빠져나오지 못한 한 종목이 하나 음, 있습니다. 그 뭐 소금액이긴 한데 네. 사실 그때 매도한 것보다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장막판에. 근데 많이 올라도 네, 지금 손실 중이라서 좀 네. 속은쓰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하면 사실 주식 제대로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같은 만약에 상황일 때 선생님이 완전히 초짜한테 이야기한다면 시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현재? 그냥 뭐 혼돈의 그런 시간이다. 그냥 아무 안개라고 그쵸?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과거를 비춰가서 이게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인데 네. 지금 과거를 봐서 이런 시장은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진짜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지금 뭐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사실 저도 비덴트라든 옴테리 이런 종목들을 만졌던 사람인데 예, 예. 너무 그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7, 8천 원에서 이렇게 만졌던 종목들이 지금 3만 원 하니까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은 다 놓치고 없고 네. 그 사실 저도 그런 종목들뿐 아니라 이렇게 뭐 저도 옛날에 한번 깡통을 차고 이렇게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예. 절대 우선주 보지 말자. 한때 우선주가 아, 강풍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우선주 보지 말자. 네. 코스닥 보지 말자. 음, 뭐 시가총액 1조 이하는 보지 말자. 뭐 아,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정했었어요. 예. 네, 틀을 정하고 항상 그 저PR주만 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PR주는 그 밑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뭐 한 예. 0.6 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니까 예.
저 0.6 PBR입니까? 예, 예, PBR. 막 예. 그 정도 되는 종목에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음, 뭐 변동폭이 거의 없는 종목들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성장주를 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성장주가 나름 변동폭은 큰데 네, 또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저 평생 뭐 이 종목을 하나 얘기했는데 평생 투자 네네, 파트너에게 가입하게 된 그 제일 큰 종목이 뭐냐면 네. V원택이라는 부유원태, 예, 종목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V원택을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그 2차 전지를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가격이 한 4만 원 초입이었어요. 3만 9천 원, 4만 원 초입인데 예, 최고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조금씩 사다 보니까 좀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다 많이 사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 VNT 아까 꺾이는 그 시점이 돼가지고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저기 대표님이 그 전에 네, VNT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신 거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그 타이밍이 25,000원이었어요. 예, 정말 25,000원에 그 딱 좋은 시점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정말 사실 좀 부영택이라면 뭐 많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 맞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예, 예.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데 대표님은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호감이 많이 가셨어요. 아, 예.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 택을 한 55,000원, 54,900원까지 갔었어요. 네, 네, 네. 오늘 다 던졌는데 48,000원, 47,000원 그 사이에서 다 예, 던졌는데 네,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선정해주는 종목들은 왠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고 그 뒤로 계속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실패한 종목도 있어요. 시즌인가? 예, 시제는, 예, 예, 그 대표님 마지막 언저리에 아 이건 살 자리가 아니다. 스윙하시는 분은 살 예, 자리가 아닌 말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제가 좀 더 갔다가 한번 손절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장주는 사실 이렇게 너무 미래 가치가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어디가 이게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도저히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제가 이게 대부분 정리하고 지금 오늘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뭐냐면 네. 아, 대표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아이고, 최근에 대표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혼이 많이 났는데 아이고,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듣고 아이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저는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제가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를 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안 하고 이거 시간도 뺏기고 쉬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사실 요 시간 저는 보통 3시 반 정도 살짝 넘으면 무조건 퇴근이었었거든요. 증권회사 있을 때도 그랬고 무조건 칼퇴근을 했는데 4시 전에 무조건 퇴근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서점으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책 읽을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뭔가 일기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아마 주식 오래 하셨지만 주식 노트 한번 써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주식 노트를 한 3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잘 안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것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뭐냐면 네, 이렇게 주식을 한 종목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러는 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종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예,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 그게 또 단점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그런 냉철한 딱 중간값을 가진 사람이면 주식 노트가 훗날에 많이 도움이 되고 막 한데 아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데 아 종목에 대한 그런 신뢰가 요즘에 많이 떨어집니다. 예, 막 그리고 맞아요. 진짜 이 뭐 코스닥은 떠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근데 저도 이렇게 시젠에 한번 이렇게 탁 한번 반해가지고 시젠의 어떤 그 사업 구조에 살짝 반해서 저도
꽤 오래 째려보다가 지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하면서 한 종목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러면 괜히 고집만 들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네, 주식 노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많이 권해서 가끔 한 번씩 볼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 주식 노트는 진짜 일기장처럼 이게 꾸밀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수 사유에 보면 매수 사유에 누가 방송에서 누가 좋은 말을 했던 걸 들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일 경우에는. 근데 진짜 매수 사유를 적을 때는 꼭 좋은 쪽으로만 적더라고요. 이렇게 단점은 안 좋고 진짜 매수하게 된 진짜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 혹은 좋아 보이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서인데 그걸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식 노트를 조금 좀 지겨우시겠지만 아주 솔직한 편으로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것도 너무 그렇다고 뭐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주식 노트 하나 있으면 좀뭐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이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다 네, 비어 있는 창고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네, 네,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종목은 다 지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 100여 종목까지 깔아봤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 지금 딱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만 있는데 음, 이제 대표님이 정해주시는 종목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일단은 지금 그 선생님처럼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좀 고생스럽고 좀 긴가민가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혼돈처럼 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확실히 네, 이렇게 모를 때는 그냥 조금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혹시 1년에 아마 네, 성에 안 차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네, 선생님이 만약에 주식을 1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1년마다 30%씩 수익이 나면 어떠세요? 1년마다 30%씩 수익이 난다면 주식을 계속 해보시겠나요? 어떠세요? 1년에 30% 수익 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을 제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30% 내기 힘듭니다. 엄청 어려운 숫자예요, 예, 사실. 예, 힘듭니다. 그 사실 예, 거의 뭐 정말 운이 많이 따라가지고 상승장에 자기가 들어가서 뭐 정말 한 몇 번 거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30%라든가 40%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많이 따랐다든가 그리고 또 네, 사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이 1억이라는 돈이 특별히 한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 넣고 빼고 해야 되는 돈이 아닐 네, 네, 경우에는 30%도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뭐 대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네, 이게 긴급한 게 뭐 사용돼야 되는 돈인데 잠시 동안 넣어놨다든가 이러면 30%가 아니라 아마 마이너스 30%날 거예요. 음, 근데 뭐 지금 대표님 그 영상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정말 안전성을 많이 기하신 것 같아요. 뭐 진짜 음, 안전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주식 오래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 네, 혹하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 사실 예, 예, 여기 들어가서 1%만 먹어도 예,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을 했다든가 신용을 했다든가 한 네, 1억을 넣어가지고 1%만 먹으면 100만 원을 그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참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속았을 모습이에요.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예. 아마 오늘 단타하는 분들도 아마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호가창도 솔직히 저희는 호가창 이런 건 안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예 보지 않고요. 사실 그 아, 호가창에 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뭐 이게 뭐 세력이다 뭐다 뭐 이렇게 허수다 뭐다 하는 것들이 한 10년 전쯤에 한참 좀 말이 좀 많았고 그것들을 이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사실은 아, 저는 아예 호가창 보지 않아요. 아예. 그거는, 아니, 단타매매를 안 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도 예.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단타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굳이 하신다면 강세장이나 그렇죠. 진짜 상승장에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이렇게 딸 수 있는 그 시점이나 단타를 하시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맞다라고 제가 최근에 저도 단타를 잘 안 하는데도 네, 이렇게 한번 유혹에 빠지게 돼요. 맞아요. 예, 눈에 보이는다 보니까 그 대표님 말씀대로 호가창을 안 보면 그렇게 매매 그게 안 빠지겠네요. 생각 보니까. 그러게 호가창 보면 이게 사실 마음이 뭐 이렇게 싱숭생숭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그래도 그 주식시장 맨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뭐 지금 한 3주 정도 약세장에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포기 안 하죠. 지금 예, 당장 안 할 포기는 거라고 안 하는데 봅니다. 예, 지금 제 마음이 어떠냐면 제가 심장을 이렇게 이렇게 방정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네. 대표님한테 이제 사실 제가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지만 사실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병원 원장님. 그냥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음과 이렇게 심신이 다치신 분들이 네. 보면 이렇게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 아이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병원 원장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 대표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저는 지금 그 앞전에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음, 정말 많이 무너졌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음, 그, 그리고 사실 제가 자꾸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경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잘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뛰어들면서 정말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음, 너무 많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마음이라든가 자신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를 뼈저리게 한 번 더 다시 느꼈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네. 절대로 잡주는 보지 않겠다. 아, 좋습니다.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절대로 단타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그리고 들어서 예, 잡주라든지 뭐 단타, 뭐 호가창을 보지 않아도 네. 그 원칙대로 했을 때 한 1년에 2,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게 주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단타는 사실 바쁘기만 하고 한 세네 번에서 한 번만 틀려도 그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단타는 일단 어렵습니다. 단타가. 예, 예, 어려워요. 예, 일단 어렵고, 어렵고 예, 너무 바쁘고요. 어렵고, 시간도 안 되고 단타 할 시간도 안 되고 저는 단타 할 때 보통 그 볼린저 밴드로 5분봉으로 볼린저 밴드를 피고서 이렇게 예전에 강세장일 때는 몇 번씩 했었거든요. 그 단타에 대한 것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단타도 어떤 논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다가온다 뭐 이런 거보다 아주 강한 그 중간에 잠깐 들어가는 단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강세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꺾어지는 장에서 단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종목 중에 한두 개를 탁탁 맞힌다는 게 그게 더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예, 강세장에서 다 같이 오를 때 좋은 종목에 얹혀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물론 예. 방송 끝나고 방송 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네. 사실 코스피는 이렇게 지지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고, 그래야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한데, 네. 코스닥의 마지막 그 한 시간 남고 그런 변동폭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그 코스피를 보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 예, 그 최근에로 따지면 뭐 9월 4일에도 9월 4일 정도도 약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황, 오늘 아침 시황을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써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 보셨나요? 오전 시황? 예, 시험 다 읽어봅니다. 예, 그쪽으로. 오전 시황 코스닥은 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불안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좀 몇 번 글을 썼잖아요. 개인은 파는데 외인하고 기관은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린다. 뭐 기존 시나리오하고 좀 다르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그건 오후 시황이고 오후 시장이고 예, 오전 시황. 예. 예 오전 시장 저 그냥 뭐 너무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항상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마 저기 만약에 다시 이제 들어가신다 그가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아마 코스닥은 770을 넘어야지만 사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는데 네. 그리고 코스피도 아마 2,700입니까? 아니 잠깐만 예. 얼마죠? 2,500. 2,470입니까? 2,470가 지진 라인인가? 아 코스피 지진 코스, 잘 모르네. 예, 코스피는 저는 밑에를 한 2,400, 뭐 한 뭐 50 정도, 뭐 박스 예. 위를 2,5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아무런 데이터 없이 지금 예, 그냥 예. 전화만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예.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못 드리는데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쵸. 이렇게 예전에 뭐 이제 바닥에서 사놓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야 네. 뭐,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보통 그런 어떤 매매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쵸. 근데 주식쟁이들이 요즘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실 손실 보더라도 좀 긍정적인 그런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임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도 뭐 다 아시니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풀렸을 겁니다. 소개했던 것들이 좀 풀렸을 거고, 예, 그리고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풀렸을 거고, 아마 벌었던 거 까먹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없거나 모를 때는 조금 그냥 좀 겁쟁이 같아도 좀 뒤로 나와 있다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시장 전환이구나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한- 스트레스는 아마 오늘로써 아마 선생님 스트레스는 다 풀렸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안 받으셔도 될 거예요. 스트레스. 예, 좀 시장을 떠나 있고 네. 그냥 내년 한 1월 중순까지는 그냥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산해도. 예, 어쨌든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 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번 또 전화 또 한번 드릴게요. 예, 자꾸만 전화 주셔가지고 하는데 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 안 나고 이익만 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이분이랑 오늘 그 통화를 한 이유는 주식 오래 하고 수익을 꽤 잘 내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한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다 지쳐갈 때쯤. 근데 시장은 보통 이럴 때 시장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쳐갈 때. 근데 그거 포기 안 할 때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마 다들 힘드실 건데요. 근데 아예 매도를 하고 전부 다 매도한 상태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사실 우리의 원칙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를 딱히 구별하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간 지수로 해서 20일 이평선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깔아봤을 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조금 한 20일 이상의 어떤 이동평균선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썼던 이동평균선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20일 이동평균선도 한 17년 정도, 그쵸? 17년 정도부터 20일 이평선을 많이 썼고요. 그 언저리 때 33일 이동평균선도 많이 썼고, 일목에서 말하는 26일 이동평균선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는 이 이동평균선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원칙을 정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일 이평선 위에 지수가 있다면 나는 추세를 상승으로 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대응하는 거, 그리고 20일 이평선 아래 종목 지수가 있다면 하락 장세다 라고 그냥 대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평선의 어떤 뭐 아주 훌륭한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정하고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33일 정도로 한번 깔아볼게요. 33일도 상당히 많이 쓰는 숫자긴 한데요. 33일,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호소다 고이치가 189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보니, 뭐 9, 26, 뭐 33, 뭐 그다음부터 뭐 42, 52, 45, 52, 뭐 이런 식으로 67,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도 지금 정확히 끝자리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중에서 33일이란 거는 시세들이 전환되는 구간들이 의외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많았고, 지수에서의 50일 단위, 뭐 80일 단위, 뭐 이런 단위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요. 그것들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원칙을 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33일 이평선을 깔았다라고 하면 이 위에 지수가 있을 때는 강세장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은 이거는 하락장이구나. 다시 33일을 치고 올라갈 때는 강세장, 지금은 하락장,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좀 정하자라는 건데요. 이 수치를 사용을 사실은 일일이 다 대입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장을 5일선부터 해가지고 5일선부터 해서 100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5일선, 6일선, 7일선, 8일선, 9일선부터 해서 200일선까지 쭉 다 해봤더니 꽤 적절한 수치들이 나오더라고요. 지수와 잘 맞는. 근데 과거에는 혹시, 그러니까 선입견이 생길까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40일 이평선이 상당히 좀 잘 맞았습니다. 40일 이평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일 이평선을 깔고 본다.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도 많이 깔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만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게 5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평선을 가장 핵심으로 보는데요. 50일 이평선 위에 주식이 있으면 상승이라고 보고, 50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장세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름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정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시총이 1조 이하의 거는 뭐 사지 않겠다. 우선주는 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원칙들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주식 노트에다가 계속 적어 나가면서 이 주식 노트에서 나의 원칙들을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이 관심이 있게 딱 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체크리스트들 중에 한 70점 이상이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70점 이하면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체크리스트를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10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지금 미래가 더 좋아야 된다. 1번 항목. 2번 체크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뭐 3번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 혹은 4번 이게 10개까지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많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 5번 뭐 막 해보는 겁니다. 5번
뭐 기관의 매수가 있어야 된다. 6번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된다. 7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8번 시장이 강세장이어야 된다. 그 중에서 시장의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 라든지 뭐 9번 월간 차트상에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상 첫 번째 바닥은 아니어야 된다. 뭐 10번 엘리엇 파동상 3파의 초입 단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것들을 계속 수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한 1, 2년만 해보면 자기만의 체크리스트 10개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목이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소 70점에서 80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가 원칙을 따져보면 한 30개 정도밖에 종목이 현재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수 가능한 종목에는 170개 정도로 지금 저희가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의 체크리스트대로 했더니 30개가 되지 않았고 이 체크리스트 안에는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갈 때에 매수하는 거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장이 가지 않고 있어서 매수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좀 말이 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일단은 시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장이 시작이 하락일 때는 혹은 모르겠다 혼돈스러울 때는 주식을 꼭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약세장일 때 단기 매매는 진짜로 아주 잘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뭐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오늘 외인과 기관들은 아주 무섭게 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시장을 포기할 단계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 주식이 없을 때 머리가 맑아져서 시장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가 하는 그 원칙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떠한 큰 원칙이 있고 어떠한 작은 원칙들이 있고 이것들의 현재의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많이 아실 내용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지만 좀 버티면서 화이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